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학력 위주가 아닌 꿈을 실현하는 진로 지원에 장학금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전남에서 올겨울 들어 세 번째로 영암에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가 전남 의과대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를 보호하는 격벽 설치가 의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전남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지 1년 만에 중장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꿈을 실현하는 진로 지원에 장학금 지원이 집중될 예정인데 성공 여부는 안정적 재원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도교육청의 출자 출연기관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21년입니다. 설립 이후 17년간 장학금 관리기관에 머물던 것을 미래교육 지원기관으로 격상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장인 교육감 아래 원장직을 신설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초대 원장으로 이기룬 전 순천교육장이 임명됐습니다. 원장 부임 이후 넉 달 만에 전남 미래교육재단 중장기계획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꿈실현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12가지 유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매년 11월 도내 초중고 재학생 63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단은 내년 5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전남교육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200억 원,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서 연간 10억 원가량 지원하는 것 외에는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측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금 선정 방법을 학교장 추천에 맡기고 퇴직교원 봉사센터 건립의 타당성 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장기적 재단 수익 사업으로 전남국제유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교육청 출연기관이 이른바 유학원 사업을 겸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주 고흥과 무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된 것에 이어 영암에서도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무선 확산세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영암의 한 오리 농장. 출입구가 차단된 농장 안에서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에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키우던 유경오리 1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무안의 오리 농장과 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방역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정기 검사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된 겁니다.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흥, 무안의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가축 경매시장 등 인근 축산시설도 추가 확산을 우려해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머시기가 있어가지고 다 가축에 대한 이동 차량들은 이제 소독 시설이 영암군도 이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선 상황. 철새 분비물에 오염된 차량이나 신발 등이 농가에 들어갔을 가능성 등 방역 부주의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관을 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10km 이내 방역대를 수정해서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임상 관찰이라든가 예찰 등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농장 74곳을 모두 검사하고 10km 이내 방역 지역의 농장 46곳에 대해서도 이동 통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는 일은 예사였는데요. 이번에도 다를 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결국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신당과 개파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져 지역 정치권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현재에 준하는 연동형 고수냐, 이재명 대표가 시사한 병립형 회기냐.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답을 내놓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병립형에 기반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측과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의 입 후보 예정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현역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늦춰버리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선거제 개편 방안을 결정해 올해 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격해지는 당내 갈등 탓에 쉽게 답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당 여부 역시 또 다른 갈등 요인입니다. 내년 초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낙연 변수 때문입니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한때 친이낙연계로 구분됐던 이계호, 이병훈 의원마저 신당 반대와 불참 의사를 밝히며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은 배신 행위, 저급한 욕망 정치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선도 탈당 형태로 가설 정당을 미리 만들어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친명 공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개문 발차 형태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각 획정과 개파 갈등. 지역민의 정치 무관심만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양 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할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사를 가르는 절실한 순간에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도 의료기본권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며 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진과 고흥 등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에서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휴일과 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중기부 지역특화 발전 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가 전국 190개 특구 가운데 탁월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는 완도읍과 11개 읍면 4,432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9년 지정됐으며 특구 내 기업 수는 68개, 고용 인원은 548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이나 상가를 내놓겠다는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엔 문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뚝 끊겨서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의 다름 아닙니다. 쌓여있는 물건은 많은데 안 팔려 나가고 있는 현재 상태죠. 6개월 정도의 한두 건이라고 이렇게. 겨울철 비수기인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인데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겨울 한파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의 매매 회전율은 2.96%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회전율 3.04%보다 낮고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물건이 쌓여가고 급매물 또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올해 평당 분양가는 2,131만 원, 지난해 1,640만 원보다 29.9%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18.4% 오른 데 비하면 11%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재값은 물론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예견된 수순을 일으키지만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낮춰지고 그다음에 공사 원자재 값을 좀 낮춰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게끔. 더욱이 광주에서는 이번 달에만 4,800여 세대가 또 청약에 들어갑니다.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미분양과 매물만 쌓여가는 거래 절벽이란 암울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광주와 전남 전북에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어제 광주와 전북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된 민주당 당원은 현역 페널티와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했지만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당내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결정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원 비중이 압도적인 호남을 과감한 정치 혁신의 실험 무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또다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없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입니다. 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한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문 앞에 선 60대 남성이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손을 뻗어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안내한 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분은 뒷차를 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려준 건데 가해자분께서 반말을 한다고 화를 냈다. 이처럼 기사와 승객을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갑작스런 폭행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한 취객이 무방비 상태였던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폭력 등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할 투명한 유리벽, 이른바 격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주 지역의 시내버스 132대 중 격벽 설치를 끝낸 버스는 단 10대뿐입니다. 버스 업체는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여건 속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격벽을 설치하는데 버스 한 대당 100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발생을 하고 수익금도 떨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도 많이 폭등했는데 그로 인해 이제 솔직히 연료비도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설치하기는 좀 현재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월 폭행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또다시 폭행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강요를 의무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광주 전남에서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모두 260여 건이 발생해 5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사찰에 들어서기 전 처음 만나는 일주문은 복잡한 마음과 번뇌를 정리하는 공간인데요. 최근 문화재청이 순천 송광사의 일주문인 조계문을 보물로 지정하면서 서남사 일주문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일렬로 세운 기둥 위에 얹힌 지붕. 송광사에 들어서기 전 처음 만나는 일주문인 조계문입니다. 사찰과 속세의 경계,
불자는 걸음을 멈추고 합장한 뒤 마음속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습니다. 들어갈 때는 부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경건함 해주면서 그냥 순수해진다 그럴까? 그냥 편안함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됐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쳐 여러 번 고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고 조계문도 1800년대 초 지어졌습니다. 송광사는 지난 1842년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는데 이 조계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조계문을 포함해 합천 해인사 등 전국 6곳의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문은 조선 후기 일주문의 일반적인 형식을 충실히 따랐고 계단 소맷돌에 동물상을 둔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사찰들 일주문이 보통 절 경내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그렇게 건립이 되는데 그 송광사나 서남사 같은 경우는 그 사찰 거의 경내 안에 이렇게. 조계문에 앞서 서남사 일주문도 지난해 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려한 양식과 더불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에도 화를 피해 500년 역사를 간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서남사와 송광사를 더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개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정주 인구 20만 명 규모의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3조 원대 무안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무안군을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며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전남형 트램과 국도 77호선 확장 등 6대 비전 21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동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군 미래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 기구로 가칭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무안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산하 19개 공공기관들의 성과 보고회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맞춤형 택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관광재단도 무안국제공항의 12개 노선 전세기와 국제크루즈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의 성과를 설명했으며 전라남도는 각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 후보자 2차 적격 심사에 전남 지역 11명이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문금주, 한명진, 조재환 등 3명이 통과했고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는 김병도 1명,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는 윤광국, 정희찬, 장완석 등 3명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2일 1차 발표에는 전남 지역 15명이 통과했으며 현재까지 26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지사를 지냈던 전남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구상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당내에서 싸워 뜻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년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문금주 전 행정부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진영의 혼란과 분란을 야기시키는 신당 창당 결정을 철회하고 백의종군하길 바란다며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사이 목포와 전남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양은 10에서 40, 내일과 모레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눈의 양은 목포와 전남 서부에 최고 10cm, 전남 동부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목포의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도 14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모레부터는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한평 13도, 영암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 17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8분입니다. 다음 주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차피 적게 타면 적게 내는데 선할인, 후할인, 과연 할인일까? 순진하긴. 캐럿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주행 데이터 분석으로 선호 할인, 고민 없이 탄 만큼만. 캐럿 퍼마일 자동차 보험. 가고 싶어? 그 학교.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배터리가 다 되어 쓰러진 가슴 아픈 사건이군요. 하지만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을 만나면 아주 오래가죠.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AA 건전지. 사건 해결 완료.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누워서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안마를 혁신합니다. 안마베드에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마침내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왜 맛집 찾아 여행 가요? 맛있는 우리 집 갈래요? 세상 모든 맛을 집에서. 가격까지 난리 날 홈플 대란. 메리 홈 플러스.